오늘 강의 주제는요, 캔들의 의미입니다. 예, 캔들의 의미. 예, 부주제로 캔들의 종가는 지지와 저항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 캔들의 의미 1탄입니다. 어떻게 보면 캔들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미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게 이런 거구나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식을 가장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캔들 공부를 먼저 했어야 됐는데 뭐 차트만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 캔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지? 왜 중요하지? 근데 이 캔들 하나에 대해서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 주제로 잡아보고요. 다음 주에도 캔들의 의미 2탄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약간의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S&P 500은 이렇게 뭐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미 증시는 이렇게 보합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부진한 소매 판매, 그러니까 연말에 미국은 소비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비로, 근데 연말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때 당시에 막 고용도 막 늘어났잖아요. 제가 그때 강의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고용이 늘어났던 건 어떻게 보면 단기에 알바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왔던 소매 발표가 어떻게 보면 좀 급락을 했어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제 전월 0.7%였는데 전월이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0.2%예요. 자, 예측이 그러니까 예측이 이제 마이너스 0.2였는데 이제 0.9%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급락을 해서 전월 대비 0.9%로 급락을 한 거죠. 이거는 2024년 2월 달에 마이너스 1.1%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뭐 저기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해가지고 조금 안 좋았죠.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모두 다 흡수를 해서 급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진한 소매 판매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국채금리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열어놨는데 이게 지금 15분 봉이에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온 다음에 약간 좀 반등을 한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또 달러 약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달러 지수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꼭꼭 챙기시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시범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라. 이렇게 일봉으로 봐도 내려온 게 보이실 겁니다. 달러 지수도 내려왔다. 이 혼조세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매물이 나왔죠. 출회되고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라든지 개별 종목의 영향에 따라 나스닥이 좀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미국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를 좀 한번 좀 관심을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셔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 그 다음에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큰 데들. 대신 이제 이게 뭐냐면 운용 자산 규모가 1억 달러 이상,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1200억 원 이상. 이게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폼 1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 분기 말 45일 전에 보고서를 통해서 보유 종목을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제출일을 마감일 맞아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가 발표된 점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약간 혼조세로 마감이 됐지만 하락보다는 조금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온 점도 있다라는 거. 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얘기했던 13F 폼 13입니다. 예, 이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 소비 판매, 소매 판매가 좀 이제 뭐 안 좋게 나온 것도 이유가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그 LA 쪽의 대규모에 대한 산불 또 강추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높은 물가라든지 금리의 영향이 있었고요. 예.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소매 판매 급락이 어떻게 보면 그 소비가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가 둔화된다. 그러면 소비가 둔화가 되면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상승이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의 의미가 돼요. 그 의미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한 이유예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러면 그래서 국채금리가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됐다.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르지 못한 게 있죠.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유가 오르지 못한 건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느냐, 경기 둔화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인플레이션 완화해서 이 상태로 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라는 거죠. 이 방향성을 이제 봐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약간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다. 아마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방향성이, 예, 이게 지금, 방향성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요걸 조금 지켜서 보고, 예. 나스닥 상단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예. 1.2%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뭐,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자,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로는 지금 뭐, 메타 플랫폼주가, 대단합니다, 그냥. 20일 연속 상승입니다. 지금 뭐, 이거는 음봉이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계속 20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메타 플랫폼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 소식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상승으로 진짜 가장 긴 상승 기간으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바이오 제약 업종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상원에서 지명 통과가 돼가지고 그 우려로 매물이 좀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소매 판매, 인플레이션 완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 시기가 7월 달로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경기 둔화는요, 어떻게 보면은 관세 때문에 그래요. 관세 때문에 그러는데.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매 판매 급락하고 경기 둔화에 관세에 따른 경기 둔화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아직은 시장에서 판단을 유보를 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가 너무 지금 좋아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만 선 24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요. 자, 지금
2600 고지를 터치를 했었죠. 아, 터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고지 이제 딱 보시면 2600 터치를 하고, 예, 살짝 밀렸는데, 예, 트럼프 쪽에 그 뭐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부과의 그 서명에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4월 달까지 시행이 유예가 된 거예요. 바로 시행이 아니고. 예. 4월 달 되면 조금 더 리스크가 그럼 생길 수 있겠죠. 그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해놓고, 그러면 3월 말쯤에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4월 달 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예, 보시면 좋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PI라든지 이런 예상 상회했지만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연준이 관심을 갖는 PC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그 세부 항목인 서비스 중심으로 하락이 조금 나온 것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뭐 코스닥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자, 이거를 좀 보실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점 대비 이렇게 지금 추세선 그어 보니까 지금 거의 저항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론 돌파를 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고,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줘도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투자도 좋지만은 매수해가지고 투자도 좋지만 조금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눌림을 주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냐.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눌림을 줄 때 들어가면 좋겠다. 예, 만약에 코스닥이 240선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면 60선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60선을 터치를 안 하더라도 예, 조정을 주면 예, 충분히 조정을 줄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하면 좋겠다. 뭐 60선이라고 꼭 단정을 안 해도 만약에 이런 개파락이 나타났던 자리들 예, 이런 자리들까지도 충분히 예,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내려온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예, 안 내려오고 그럼 60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예, 자. 지지와 저항을 좀 보고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계속 뭐 종목이 가는 종목 뭐 지금 로봇주가 좀 강하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로봇주가 좀 상당히 강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최대 주주가 저기서 아마 삼성전자로 바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상호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고 예,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뉴스의 갭으로 띄웠으니까 예, 상당히 이 종목이 만약에 어느 정도 라인을 거놓고 이탈을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로봇주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종목이 어떻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대시세를 본다. 26,500원에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제가 이렇게 그어볼게요. 선을 그어가지고 대부분 한 2000% 정도 보거든요. 2000%? 예, 2000%를 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올라왔던 지금 1465%죠. 그러면 한 50%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까지 더 본다라고 하면 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 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예.
이렇게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지금은. 예, 여기서 사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뭐 데이나 예, 짧은 단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 잡고. 예, 지금은 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최근에 원전 쪽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종에 넣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의 HVM도 HVM 이 종목도 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우주항공 섹터의 액션이 나왔으니까 예, 신고가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보시고 예, 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뭐 우주항공이 올해 25년도에 또 움직일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예, 한번 눌림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재건 쪽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건 쪽 관심 가지세요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 전진건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예,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까지 뭐 저기 13, 14, 15일 해서 미넨 관련해가지고 나오는데 아마 이 종목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종목이 아니라 이 섹터가, 예, 재건 섹터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반동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휴전이라든지 종전 얘기가 나온다면 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은 꼭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고 AI 쪽은 저번에 AI가 가면 로봇도 간다. 그 위에 로봇이 움직였죠. 예, 그쵸? 예, 언급했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도 얘기했고 CLX도 얘기했고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순서 연관 지어가지고 다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순서 그러면 원전 쪽도 있을 거고 전력도 있을 거고 지금 최근에 전력이 조금 쉬어갖고 조선은 어때요? 조선은 조선하고 이제 로봇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뭐, 조선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뭐, 그냥 대표적인 거, 예, 이렇게 한번 보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게 뭐 그냥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다른 쪽도 이제 좀 봐야 될 때가 됐죠. 안 올라갔던 것들. 그쵸? 예,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이렇게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예, 그쵸? 여기서부터 올라왔다 저점이라고 하면 몇 프로 올라왔어요? 대략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거 보면 예,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네요. 그쵸? 이렇게 그어도 300% 예, 3배 올랐네 3배 그죠? 자, 이래서 뭐 자관에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당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우주항공이라든지 원전, 자율주행, 이런 쪽도 보셔야 되고, 스타게이트, 이쪽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스타게이트는 결국 AI 쪽하고 연관되어 있죠. AI 쪽인데 어떤 섹터가 중요하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차피 시장은 계속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뭐 방산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죠. 현대로템이 먼저 쏘았는데 결국은 그걸 받아가지고 더 올린 거는 뭐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예, 이렇게 더 이렇게 쏘아는 거. 이게 이렇게까지 갈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저점 대비 여기 10배 올랐네요. 10배. 그쵸? 예, 그쵸? 이게 삼성 테크인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예, 이렇게 올라갈 줄, 예, 결국은 뭐, 이렇게 강하게, 방산 쪽도 강하게 가고, 또 이제, 제가 예전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그 방산 쪽에 투자하는, 이렇게 나라들이 방산 쪽에 그 재무 그런 비용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중에는 이런 우주항공 쪽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거다. 예.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저기, 위성에서 이렇게 딱 지구로 해가지고, 레이저 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 현실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우주항공 쪽을 먼저 선점해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예, 그런 결국은 이런 쪽의 시장을 먼저 선점한 나라들. 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우주항공 쪽 이런 쪽을 계속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예, 그런 이유들도 다 있지 않을까. 예, 어차피 그렇지만 뭐, 자,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이런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강의 주제, 자, 캔들의 의미 1탄입니다. 캔들의 의미.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캔들 하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자, 이렇게 이런 캔들 하나를 두고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자, 요걸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캔들입니다. 그쵸? 뭐 양봉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냥 이렇게. 뭐 많이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쵸? 고가. 양봉이죠. 양봉일 때 시가는 여기고, 그쵸? 저가는 여기고, 고가는 여기고, 또 다 알죠? 누가 몰라? 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음봉은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란 얘기죠. 그쵸? 고가, 저가는 동일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뭘 느끼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 시가와 종가는 세력이 만들어요. 이거는요, 자, 이 양봉은, 이 캔들 하나는, 예, 캔들 하나에 매도 세력하고 매수 세력하고 치열하게 여기에서 그날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예.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매수 세력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날. 그죠? 그날 이긴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매도 세력이 이긴 거예요. 캔들이 이 몸통이 작든 적든 간에 뭐 도찌는 이렇게 도찌라고 있으면은 그냥 무승부죠. 그쵸? 뭐 몸통이 조그맣게도 있을 수 있죠. 그쵸? 어찌 됐든 간에 예, 이날은 매수자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결과값이에요. 이거는 세력들 간의 싸움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 종가는 뭐냐? 종가는 뭐냐? 제가 아까 지지와 저항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가는 이건 종가죠. 여기가 종가죠. 자, 다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일봉 이날, 그러니까 이게 이날이라고 오늘은 요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전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봉 전이죠. 오늘 전께 일봉 전이 이거예요. 그러면 일봉 전 어제의 종가를 통해서 오늘의 시가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매수세가 이렇게 이겼어요, 여러분들. 매수세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죠. 매수 세력이 이겼어요. 그러면 물론 다음날 동시효과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갭을 띄워서 올라갈 수도 있죠. 예. 대략적으로 이 종목은 그러면 상승할 수도 있겠네 다음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거는 어때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몸통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매수의 세력이 더 강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날 아침에 내가 살 필요도 없고 종가 베팅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종가는
종가는 지지와 저항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는 세력만이 만들 수 있어요. 시가와 종가는 세력만이 만드는데 종가는 지지와 저항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 자, 여기가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가 종가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지와 저항이다. 그죠? 여기도 돈이 들어온 자리니까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반대로 여기도 음봉이니까 지지와 저항이다. 자,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 계속 설명 들어가 볼게요. 계속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음날 캔들의 흐름을 통해서 전일 고가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갔어요. 아, 그러면 이 세력은 여기를 지지를 해주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밀려요. 그러면 매수 세력이 밀리는 척을 하는 건지,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 이렇게 쭉 달고 올라가. 그러면 이거는 밀리는 척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밀어버린다. 그러면 밀어버리면 음봉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로 매도 세력한테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음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양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꼬리 달고 올라간다. 뭐 이렇게 아니면 갭상승 해가지고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 이 라인은 지지 라인으로 해가지고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고, 반대로 밀린다. 그러면 음봉으로 해가지고 밀린다. 그럼 여기까지도 시가도 깨고 막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 여기를 이탈을 시킨다. 그럼 짧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죠? 자, 여기서 나와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하나의 캔들에는 일봉의 캔들에는 30분봉도 있고요. 그쵸? 5분봉, 1분봉 다 있잖아요. 엄청난 캔들이 숨어 있어요. 그쵸? 엄청난 캔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양봉의 고가,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매수 세력이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가격이었어요. 이 고가는 매수 세력이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가격이었고, 반대로 매도 세력은 여기는 매도 세력이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가격이에요. 여기 그냥 그럼 이렇게 말이 어렵죠. 그러면 전투를 싸움을 한다고 그래. 총싸움을 해. 이렇게 총싸움을 해. 막 총을 쏴가지고 여기가 매수 세력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매도 세력이 있어요. 매도 세력이 있어요. 근데 막 올라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도 세력으로는 저항 가격이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피 터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못 뚫게. 반대로 양봉의 저가는 뭐예요? 여기는 매도 세력이 최대한 공격을 해가지고 내릴 수 있는 가격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봉의 저가. 그죠? 그럼 반대로 음봉은 뭐겠습니까? 매수 세력이 최대한 음봉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반대로 음봉의 고가는 뭐예요? 매도 세력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여기가 끝인 거야.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막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엄청난 돈들이 막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냥 병사들이. 그쵸? 반대로 여기 저가는 매수 세력이 이제 매수가 여기는 못 뚫게 이 매도 세력이 매도를 못 하게끔 여기를 죽어라 막고 있는 거죠. 그쵸? 이 가격이 그 가격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 세력의 마지막 저항 가격이면서 매도 세력이 최대한 밀 수 있는 가격인 거죠. 이해되죠? 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봉에서
양봉에서 저가는 예, 매수 세력의 지지선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예, 매도 세력의 저항선이 되겠고 반대로 예, 음봉에서는 고가는 매도 세력의 지지선인 거예요. 막아야 되는 지지선이죠. 여기는 매수 세력의 저항선이고 더 이상 못 누르게 막는 저항선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캔들의 의미를. 예.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몸통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이 좋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뭐예요? 이건 세력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강하게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변동폭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통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폭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변동폭이 달라져. 고점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변동폭이 달라요.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변동폭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이런 걸 깨우치셔야 돼요. 이 캔들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게 이제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작은 거 1에서 5%의 구간에서 이렇게 나오면 종목은 그러니까 1%에서 5% 정도의 변동폭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10에서 15% 정도의 변동폭이 나와줘야 다음에 변동폭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먼저 조그만 파동이 여러 개가 이렇게 변동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강하게 가려면 한번 강하게 올라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도 10에서 15% 정도의 변동폭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변동폭이 위로 생길지 아래로 생길지 이거는 이제 세력 마음이니까 진짜 향후의 변동폭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몸통이 크다라는 거는 앞으로 변동폭이 커진다. 근데 몸통이 고점에서 커진다? 그러면 하락의 변동폭이 커질 거고 저점에서 변동폭이 커진다? 그러면 상승에서 변동폭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변동폭은 뭐다? 즉 몸통이 길면 길수록 앞으로의 시세를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캔들에 대한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주식을 접할 때 이 강의를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저도 그렇게 시작을 안 했거든요. 안 했으니까 알겠죠? 몸통의 길이는 그날 당일의 힘의 크기를 말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캔들의 종가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몸통의 길이, 즉 몸통의 길이는 변동폭의 경우 앞으로의 시세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알겠죠? 캔들 및 차트를 해석할 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캔들을 가지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개인들이 한 개의 캔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몸통이 어떤 모양인지 이걸 봐야 되고요. 양봉 캔들이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이어진 음봉의 캔들이 여러 개가 이어져 있다면 음봉 캔들의 폭이 훨씬 커. 그러면 이거는 매도 세력이 더 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몸통의 변동폭, 시가와 종가 차이라고 그랬죠. 그게 크면 클수록 매도의 힘이 크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매도 세력이 크잖아요. 그쵸?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알고 있지만 그걸 또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받아주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매도의 세력이 아직까지 잔존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는 주체, 장대 양봉이라든지 뭔가가 나와줘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매수의 세력이 힘이 크다. 매수의 세력이 힘이 크다. 이거는 앞으로 올라갈 가망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근데 몸통에 아까 얘기했어요. 고점에서 몸통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매수세가 왜 매수세가 강하더라도 그거는 물량을 처분하기 위한 액션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캔들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가 이거는 종가, 뭐 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듯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강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 자,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임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밀리는 척 하다가 다시 끌어올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지나가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고가에서 만약에 이렇게 몸통이 나왔다 쫙 올라왔어요. 그럼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지. 자, 반대로 이제 저점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보니까 바닥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았네요. 윗꼬리를 달았네요.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주워 먹었어요. 앞으로 이거 한번 조금 지켜봐도 되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몸통이 이렇게 나온 놈들, 그쵸? 그럼 얘기가 다르단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가 다르단 얘기예요. 바닥에서 몸통 매수 세력이 강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찾아보시면 캔들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시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될 거고요. 자, 뭐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자 주의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도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건 뭐예요? 재료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 재건 그쵸. 요것도 뭐 살짝 이렇게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여기를 이탈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제 여기 이런 구간들이 저항 지지 라인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재료가 있으니까. 대신에 조정을 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만 좀 체크하면 충분히 매매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캔들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저기 해서 보시고 자 다음 주에는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해서 한번 뭐 자세히 뭐 엄청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이거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느끼실 거예요. 오늘 주제 오늘 캔들의 종가는 뭐다? 지지와 저항이다. 아시겠죠? 근데 그 지지와 저항인데 깨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깨면 안 돼요. 그죠?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